예, 반갑습니다. 저는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제학, 재정학, 국제경제학을 담당하고 있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2차 과목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앞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으로 잡을 거고, 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고시에서 상당히 큰 중요도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5과목 또는 3과목 정도를 직렬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 본인이 이제 전공을 하신 과목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은 전공을 이제 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과목별로 내가 전공자가 아닐 때 그 과목을 어떤 식으로, 어떤 태도로 공부를 진행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차 과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이제 직렬이 5급 공채를 준비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국립외교원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과목은 일단은 지금 그래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인 과목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죠. 이제 손으로 답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한 수기로 이제 10페이지 정도 남짓 답안을 작성하신 후에 유일하게 그 답안지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수로 환산할 때 유일하게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그 유일한 답안지밖에 없어요. 면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경제학 과목에 대한 소양이 테스트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점수 80점 이렇게 줄 수 있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작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기말과제 같은 거 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 조금 더 좀 논술적으로 논문급으로 좀 쓴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논문 정도는 아니야.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제 좀 한정된 내용들을 잘 담아주시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과목을 크게 3가지로 좀 카테고리를 나누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2차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필기 하실 거 없어요. 필기 하실 거 없고, 공부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될 것이고요. 이제, 내가 처음 보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부분에 내가 앞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만 조금 체크해 두시면은, 어차피 모르면은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면 됩니다. 자, 2차 과목은 크게 일단은 법 과목이 있죠. 자, 일단 법 과목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5급 공채에서는, 또 국립외교원에서는 이제 국제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법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반에 굉장히 탄탄한 법학 논리를 만드셔야 돼요. 자, 법 전공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은 없죠. 지금 이제 법학과가 지금 일단 없기 때문에 법 전공을 안 하신 분들에게 이 법학 과목은 좀 어렵다면 또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요. 또 이제 생각보다는 좀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을 받아요. 조문을 받고, 오늘 1차 테스트에서 법률 지문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이 공공적인 업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별로 이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사 통과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자, 이거는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아이디어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자, 실제로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논리예요. 나의 논리에 따르면은 어떤 사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조문의 근거에서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이거는 통과되고 심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심사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제 기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이거는 좀 지나가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요거는 이제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례 문제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공부하는 초반부에 초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학적인 논리를 여러분들에게 설마 조문을 암기하라고는 안 하겠죠. 조문을 줘요. 법전을 주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공부한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들어가고, 이 들어가 있는 해석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면은 이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지를 이제 순환 과정에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기초를 잡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중대한 틀을 내가 스스로 만들고 그리고 다양한 사례,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유사 사건을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는 잘 진행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를 이제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과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법 과목이에요. 자, 행정법은 조문에 근거하고요. 이제 국제법은 조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법 과목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좀 요약해서 전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례를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법리를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그 옆집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 우리 집을 침범해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이제 소송을 걸었을 때 이제 공사를 뒤엎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것만 약간 이제 처리하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좀 감수하면서 금전적인 어떤 손실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제 또 국제법이라는 관계에서는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죠. 어떤 국제 정세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이제 논리적인 뒷받침을 탄탄히 받으면서 정리하는지, 이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과목이 이제 끝나는 글자는 학이에요. 경제학, 뭐 법학,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논술 과목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논술 과목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학이라는 것, 5급 공채에서는 행정학을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또 이제 일반 행정 직렬에서는 또 정치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논술 학문이에요. 논술 학문이고, 또 이제 국제정치학이라는 이제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제 논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어렵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학문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학문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합격생분들에게 좀 이제 좀 이야기를 많이 전달을 받아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제 줄기를 만드는 과목이라고 해요. 줄기를 만들어서 어떤 그 흐름상의 줄기가 크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해서 이제 열매를 만들어 놓는 그런 느낌의 과목이 돼요. 따라서 이제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예상컨대 아마도 이제 그 행정고시 또는 5급 공무원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그간 그래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왔던 이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조금 이제 가까운 과목이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어떤 논술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달라요. 이쪽은 행정법, 행정학이지만 이쪽은 철저하게 어떤 법학 논리를 따라가고요. 이쪽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는 많이 써봐야 되는 과목이에요. 답안을 굉장히 많이 작성해보고 이제 전개를 해보고, 자, 이런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훈련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논술 과목들은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에 상당한 경험을 많이 요청하기 때문에 답안을 쓸 수 있게 만들기까지를 굉장히 좀 줄여야 되는 것이 이제 공부의 포커스가 되어야 하는 학문이 바로 이제 논술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파생 과목들도 있는데요.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대학교 전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리해요. 대학 정치학 전공 또는 이제 행정학 전공자 분들이 이제 그 논리를 벗어나서 실제로 이제 어떤 공부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설픈 수업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제 좀 저명하신, 특히 정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교수님 수업을 좀 많이 들으신 분들이 조금 더 좀 나의 어떤 그 강한 나만의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설픈 추측이 아니고 정통파 강의가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요. 나름대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소화하는 부분들에 나만의 논리를 잡아야 되는 것이, 좀 능동적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묶이지 않아요. 세 번째는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저기 경제수학 보셨잖아요. 경제수학 보시면서 이제 오늘 오셔가지고 웃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웃음이 조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이제, 요 정도면 충분해? 요 정도 내가 어릴 때 수학 좀 좋아했었는데, 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현실적인 사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인 논리를 조금 이제 많이 활용하는 과목이 바로 경제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 뭐
함수, 미분 이런 거 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진 않고요. 오늘 이제 가볍게 테스트를 진행한 부분, 특히 이제 박스 안에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그 정도의 기초 수학을 근거로 논리를 펼칠 때 실제로 그 수리적인 부분을 담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질문이 들어오면 답을 해야 돼요. 서술적인 답을 해야 되는데 수식적인 뒷받침을 자꾸 받아야 돼요. 미분이라는 방식을 쓰죠. 제한된 제한 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지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인지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식이라는 방법을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자, 팔자에도 없었던 이제 그림놀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그리시게 되고요.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직관력을 끌어올리되 결국은 답을 하는 과목이에요. 역시 이제 문장을 통해서 정답을 전달을 해주는 과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경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중요도와 좀 디테일을 조금 더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크게 보면은 이제 2차 과목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잘하는데 시험장에서 실수했습니다. 따라서 뭐 교수님 저랑 면담 좀 하세요. 점수 좀 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제 주어진 질문들을 정말 그 한 10페이지 남짓 빠른 속도로 작성을 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논리적인 치밀하기 모든 과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동되는 이런 과목이 이제 2차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신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1차 과목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라면 순발력을 테스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면서 처음 접하더라도 뭐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2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는 이제 초반부에 내가 이제 답안을 그나마 이제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한 나만의 테크닉을 훈련하면서 실제로 이제 별거 없어요. 나만의 독특적인 답안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학문을 파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름을 어떤 학문에 올리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 모두 잘 쓰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답안을 전 과목에 걸쳐서 작성을 하시면은 수석합니다. 예, 그 정도로 약간은 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 과정에서 좀 내공이 좀 많이 필요한 과목이 또 기본적인 어떤 2차 과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행정법이 너무 재밌고 이건 재밌는데 요거는 이제 재미가 없다. 실제로 이제 잘하면 재밌어지는데 재미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죠. 암기 과목은 뭔가 배우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데 수학은 어디다 써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딱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만 수학 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산기랑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제 지금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계산기를 떼고 여러분들의 어떤 수리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뒷받침을 받으셔야 돼요. 자, 뭐 크게 말씀을 드렸고요. 미시경제학은 수학적인 감각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는 과목이고, 거시경제학은 그 신문 기사를 읽으시면은 뭐 환율, 뭐 GDP 재밌어요. 더 뭐 어떤 그 실업률, 뭐 고용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는지,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추죠. 또 올렸다가 또 낮추죠. 이런 의미들이 실제로는 여기 지금 불러드린 이제 변수들에 미치는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밌는 느낌입니까? 또 막상 또 이 고시라는 것이 좀 그래요. 이제 중간중간에 무언가 공부로 이제 흥미를 느끼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건 맞는데, 이제 지루함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내가 무언가 이제 2년 뒤에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서 참고 공부하시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약간 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는 주관식 그 과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린 부분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경제학의 중요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물론 다른 과목도 중요해요. 다른 과목도 중요하지만 경제학은 또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납득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에 이제 대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공부의 태도는 전 과목이 나에게 모두 자신 있는 과목이어야지 실제로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2차 준비를 하실 때는 생각처럼 그렇게 좀 전 과목을 전략으로 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영어는 내가 자신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전략 과목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수학은 자신이 없으니까 요거는 이제 방어 과목으로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공부를 계획을 짜시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의외로 이제 수리적인 센스가 조금 강하신 분들이 5급
공채에서는 재경직렬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 다 같이 경제학을 그래도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 경험적으로 논술 과목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러면 경제학이 재밌고 잘하니까 거기를 전략 과목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논술 과목은 재미없으니까 거기를 약간 방어적인 측면으로 조금씩 조금 공부를 좀 더 늘리지 않는 행태를 보이면 수험 기간이 길어져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학문 쪽은 대학교 공부한 거랑 좀 유사해서 그런지 좀 자신이 생기고, 또 경제학적인 측면은 약간 좀 방어를 하고 싶다. 길어져요. 왜냐면 경제학이 자신이 없네. 그러니 나는 이제 5급 공채에서는 뭐 일반 행정 직렬을 선택을 하겠다. 뭐 국립외교원 쪽에서도 경제학이 많이 포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경제학이 어려우니까 요거는 조금 최소한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를 되게 잘해야지. 다 같이 비슷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특출난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수학 말고 나머지가 자신 있고 수학이 좀 자신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5급 공채 직렬에서 또 이제 일반 행정 직렬을 선택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세요. 경제학, 수학 재미없어, 자신 없어. 그러니 적당히 암기도 하고 옛날에 수학은 암기로 좀 됐었지.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약간 좀 잘못 잡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략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략 과목. 일반적으로 전략 과목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선택한 직렬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하기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다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같은 직렬을 선택하신 분들이 공부 연차와 상관없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격생들의 평균 범위를 보면은, 자, 5급 공채 분들이 약간 논술 과목이 조금 많고 그쪽에 자신이 있다 보니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합격생 기준으로 진짜 많이 차이 나봐야 한 10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정치학 같은 경우는 약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많으면 15점, 뭐 적으면 1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경제학은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는 40점 차이가 납니다. 총점에서 이제 선택 과목 450점에서 이제 총점에서 40점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갭이에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70점 정도를 받으십니다. 근데 50점을 받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90점을 받고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합격이 우선이지만 내가 위에서 합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처가 이제 등수에 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좋은 점수로 합격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태도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빨리 붙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는 과목들은 이제 격차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아요.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재경직렬을 제외한 다른 직렬을 준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85점 정도를 따낼 정도로 준비를 탄탄히 하시면 다른 과목에서 약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빠른 속도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 물론 이제 수험 기간이 평균적으로는 한 3년 가까이 돼요. 이 시험이. 하지만 실제로 정확히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3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내년 6월 달에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경제학에서 굉장히 뛰어난 괄목할 만한 성취를 하신 분들이에요. 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경제학을 잘해도 시험장에서 조금 이제 놓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제학이 약간 부족한데 내가 잘하는 부분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 실제로 점수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자,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전략 과목이 뭐냐는 거예요. 1차는 이렇게 하면 안 돼. 1차는 이제 밸런스 있게 잘하는 건 좀 더 잘하고 이제 못하는 걸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면은 2차 과목은 재미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간으로 맥스를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과목은 더 집중해서 시간을 쓰셔야지. 내 후년에 여러분들이 2차를 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끼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2년, 3년, 길게는 뭐 4년, 5년 하신 분들하고 경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은 경제학의 그 비중,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재경직렬 분들은 경제학 재밌게도 공부하세요. 재밌다고 합니다. 뭐 남들은 좀 어렵다고 해도 나는 재밌다고 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다른 과목이 재미가 없어요. 법 과목은 그나마 좀 이제 새롭고 좀 재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행정학 하나만 하면 되는데도 소홀히 하셔가지고요. 총점은 합격선을 넘고
행정학이 40점 미만이면 꽈락이에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연도에도 뭐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잖아요. 경제학 까먹을까봐 경제학 위주로 공부해요. 그리고 행정학은 때 되면 마음이 급해져서 다시 한번 또 조급해집니다. 자, 내가 이제 본인의 직렬에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재경직렬은 경제학이 기본이에요. 경제학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해야 되는 과목이고, 전략 과목이 행정법과 행정학입니다. 행정법과 이제 행정학이 요거 대부분 합격생들 잘하세요. 행정학은 이제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두 번째, 자 5급 공채하고 그 일반 행정 직렬하고요. 이제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나머지 경제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그렇다고 만만한 건 아닙니다. 양이 상당히 많지만 그래도 할 만한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경제학이 전략 과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붙을 수 있어요. 이거 예외적으로 경제학이 취약한데 빠른 속도로 붙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제학의 비중과 중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어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객관적인 비중이 있잖아요. 뭐 5급 공채라면은 이제 450점에서 100점이 경제학이에요. 이제 국립외교원에서는 이제 300점이라고 치면 100점이 또 경제학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시간 투자 비중을 보면은 경제학의 50% 정도까지도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쓰면은 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초반에 제대로 힘들더라도 남들은 조금 쉽게 공부해도 나는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정말 이제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평소에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쓰신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시간 관리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해져요. 조금 더 약한 과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 또 이제 지금 또 날씨가 추워지면은 또 1차 준비들을 많이 하세요. 그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자. 실제로 여러분들의 그 능률적인 공부 방향을 잘 잡아주려면은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제 재경직렬 분들에게 경제학은 기본이에요. 무조건 잘해야 됩니다. 파생 과목들도 잘해야 돼요. 이제 일반 행정 직렬과 이제 국립외교원 직렬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만 초반에 힘들어도 제대로 방향을 잡자. 이해 과목입니다. 절대 암기 과목이 아니고요. 이해 과목입니다. 암기할 게 5%, 나머지는 이해가 돼서 암기가 되는 과목이에요.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경제학의 비중에 대해서 좀 중요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자, 두 번째는 순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지만 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잖아요. 그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3월 달부터 예비 순환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7월 달부터는 1순환이라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정도부터는 2순환이라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이제 PSAT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순환이 보통 3월부터 진행이 되고 6월 말쯤에 시험을 보시게 돼요. 자, 지금은 예전에는 조금 스케줄이 달랐는데요. 지금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건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나눠놓은 것뿐이야. 일단은 선생님별로 이 4단계의 순환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여러분들에게 법이라면 어떻게 잘 이제 소화를 시켜 드릴 수 있을지, 경제학에서도 뭐 선생님별로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순환 과정에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별로 커리큘럼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자, 공부의 기준은 항상 교과서예요. 교수님 교과서를 여기서 이제 완독합니다. 1회독을 할 건데요. 쉬운 교과서도 있고 어려운 교과서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걸로 해요. 왜냐면 쉬운 걸로 하면 나중에 결국 기본기가 안 쌓이고 또 어려운 걸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 교과서 1회독을 이제 기초를 다지는 것이 예비순환 단계가 될 것이고요. 이제 전 과목에 걸쳐서 유사할 겁니다. 전 과목에 걸쳐서 교수님의 교과서를 하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과목을 소개받는 느낌으로 전달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요약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약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1회독을 합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이제 근본적인 부분을 내가 요약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도 기초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2순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를 배워요. 경제학도 이제 수학처럼 문제를 많이 잘 풀고 소화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풀이라는 작업을 반드시 진행을 해줘야 되고, 3순환은 당연히 문제풀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니냐. 이쪽은 이제 기초도 배우고 다시 한번 또 기초를 배우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냐.
이쪽도 비슷해 보이는 거죠. 문제풀이를 배우고 다시 한번 또 이제 3순환 때는 이제 좀 텀은 있어요. 1차 하면서 많이 까먹기도 하고요. 또 문제풀이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쪽에서는 시사 자료를 또 건드려줘야 돼요. 최근의 중요도를 좀 어느 정도 전달을 시켜드려야 될 것이고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또 기출을 또 완파하는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초시에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 대상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경제학이 기초가 좀 너무 빈약한 상태에서 약만 늘리셔가지고 갑자기 한 2년 반 공부하시다가 이쯤 수업을 들으셔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밟아오신 분들은 이거 재밌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거 이제 문제풀이를 해내려고 그 노력을 기울였구나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 어떤 성취를 느끼면서 공부를 진행하신다면 실제로 이제 순환 과정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반복이에요. 왜냐하면 비전공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공자분들도 학교 다닐 때 어지간히 성실하지 않으면은 이게 본인의 과목이 그렇게 이제 답안을 단기간 내에 작성할 정도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어디 가서 뭐 서베이나 하고 뭐 모여가지고 조 발표나 하지 실제로는 막상 본인에게 뭐 그렇게 좀 이제 강한 과목이 아닌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궁금해하시는 모든 과목의 순환을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일단은 이제 보통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정말 경제학을 제대로 전달받는 시간. 내가 전달받은 그 내용이 요약해서 답안에 적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요약이 들어가야 되는지 플러스 설명. 여기서부터는 당연히 2차례 반복한 걸 머릿속에 담아둔 채로 본격적인 문제를 푸셔야 되는 것이고 문제를 처음 풀어보는 거라면 사실 소화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면서 100%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따라왔을 때, 자, 6월 달에 보는 테스트가 이제 실제로 이제 100점 기준으로 이제 보통 별 이제 문제 없으면은 이제 합격생 최저 점수보다는 한 20점 정도는 더 나와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 경제학이 안 되면 시험에 못 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세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간 체력 만든 거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 시기에 다른 과목도 사실 조금 이제 의욕이 떨어집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내가 1년차 공부를 하고 있지만 경제학이 탄탄해진 분들은 다른 과목을 바라보는 태도도 장난 아니에요. 정말 불꽃 튀게 공부를 하면서 당연히 이거 만들어야죠. 예, 이때 시험은 경험이고 다음 연도를 노린다. 뭐 장기 레이스로 뭐 아니에요. 모든 시험은 바로 이제 앞에 있는 시험의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시고 그래야지만 조금 이제 좀 평범하게 조금 문제가 좀 이제 약간 내공이 부족할 때 그 다음 연도에 거의 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에 충실해야지 이제 안정적인 공부가 된다는 부분이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암기가 중심이 되면은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는 과목이 경제학입니다. 자, 이거 커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경제학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뭐 과목 자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제 오늘 제가 정한 커리큘럼은 이제 2차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서 경제학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들은 요 사이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사이에 전략 과목이면 그 사이사이에 나름대로의 노력을 또 추가적으로 가미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신 종합반 분들은 정말 그 3년차, 4년차 공부하시는 분들 그 이상으로 실력이 지금 올라 있어요. 2순환까지 와 있고 내년에 3순환, 이제 1차 끝나고 3순환 때 이제 제대로 완성하고 빌드업해서 아마 시험장에서 경쟁이 될 거고요. 뭐 아주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약간 이제 제가 관리를 해드린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도 있죠.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조금 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요. 시험이 조금 쉬워지면은 합격생 점수까지 나오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에 다른 과목은 좀 안 됐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합격을 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 건 맞아요. 이제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케이스가 중요하지 남의 케이스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1차와 달리 2차 과목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이만큼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5시간을 썼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3시간을 써버렸어요. 그러면 진짜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좀 이제 자세히 드리려면 또 이야기가 끝도 없어요. 이야기가 끝도 없기 때문에 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비전공자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제학 비전공자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과목별 비전공자분들 말하는 거예요. 자, 비전공자들은 각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 비전공자에 대해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예비 순환 단계요. 예비 순환 단계에 가끔 이런 말씀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비 순환 단계에 오후에 이제 한 3시간 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세요. 수업을 들으시고, 때로는 오전에 피셋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본인이 조금 뒤로 미루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복습을 하고 여기서도 복습을 하시게 됩니다. 3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쏟아 받으신 부분들을 이제 그날 그 어느 정도 암기까지는 못해요. 소화만 해내는 데까지도 사실 짧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법 비전공자, 뭐 당연히 그렇겠죠.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래도 쉽지 않고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경제학 비전공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밑에 있는 그 공부 시간을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전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한 번 더 보는 게 좋아요. 그날 2번 보는 것보다는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한 번 더 슬쩍 더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비순환, 1순환까지는 그 절대 경제학을 공부하시면서 미리 공부하신 법을 복습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둘 다 놓쳐요. 뭐 법을 공부하실 때 뭐 경제학을 조금 이제 뭐 접하고 여기서 뭐 수월해진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 과목을 1차는 가능하지만 2차 공부하실 때 비전공 과목이라면은 그 순환 과정에서 이제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공부 시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2순환부터는 약간 이제 고시를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 방향이 조금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1순환 단계까지 방향이 좀 애매한 부분들까지는 제가 좀 관리를 좀 많이 좀 진행을 시켜드리는 편인데, 2순환부터는 본인 스스로 조금 감이 와요. 내가 조금 요거는 살짝 내려놔도 잊어버리지 않겠다. 자, 이거는 그간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도 부족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뭐 1차를 병행한다든지, 즉 2순환이라는 이제 11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내가 못하는 과목들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도요,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스스로의 전략이 생깁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비전공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비순환과 1순환 단계요. 설사 비슷한 내용이 난이도로 반복된다 하더라도 정말 의미가 있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완전히 박아두는 것이 무조건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오전 시간 뭐 2-3시간을 짜투리로 다른 걸 하겠다. 좋아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부터 이제 주무시기 전까지 이 시간까지는 그 과목에 집중하세요. 절대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 정치학 내가 전공을 했어요. 정치 외교학과예요. 국제정치학 공부할 때는 뭐 약간 복습을 할 때 좀 수월하니까 뭐 1-2시간 정도 경제학을 하겠다. 가능해요. 하지만 나는 전공한 적이 없어요. 겸허해지셔야 됩니다. 겸허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는 잘하는 게 공부니까 이것도 잘할 거야. 좋은 자신감이에요. 좋은 자신감이고 또 중요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겸손을 포기하는 순간 실제로는 꼭 해야 되는 반복의 어떤 그 밀도를 여러분들이 낮춰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비순환과 1순환 사이의 관리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관리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관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교에 수능 보시거나 뭐 수시 등 뭐 대학교 진입을 위해서, 이제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기까지는 스스로 공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도 관리를 좀 받았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 공부하려고 하면 자꾸 관리를 하지, 하기 싫고, 그지? 또 이제 학원에서도 뭐 개별적인 케어, 뭐 안 나오면 전화 오고,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는데요. 자, 대학교에서 기말고사하고 뭐 중간고사 준비할 때 관리 받습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너 지금 어디야? 독서실이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독서실? 미안하다. 이런 관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점을 좋은 점수를 따내기 위해서 그간 해왔던 공부 방법을 쏟아붓는 능률적인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2차 과목들은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제 관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 관리는 남이 해주는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주는 관리여야 하는데 내가 3시간을 써도 누군가가 관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3시간 동안 앉아있는 걸 체크하는 것이 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3시간 동안에 어떤 이제 바람직한 방법으로 공부를 진행하는지 약간 이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험생이 뭐 한 3년 공부하신 분들이 관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3년 정도 공부하면 전 과목에 걸쳐서 어느 정도는 좀 잘하죠. 근데 본인들이 잘못 그 방향을 잡은 것들을 전달하게 돼요. 위험합니다. 합격생분들이 전 과목을 다 잘해가지고 합격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과목에서는 정확한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어도 어떤 과목에서는 방향 제시가 안 돼요. 근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정말 그 가능성만 보면은 70점일 가능성이 한 50%고 80점일 가능성이 한 10%고 이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40%인 분이 한 78점 받았어요. 가능합니다. 10%라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여러분들이 관리를 받으려면 80%, 90% 받을 가능성을 50%로 만드는 방법으로 3시간을 써야지. 그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는 좋은 점수가 나왔다라는 게 그분은 운이 좋았고 어쩌면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관리는 실제로 그 과목 전문가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과목 전문가들이 과목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뭐 3시간씩 저녁 시간에 복습을 해서 예를 들어 이제 법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지부진하고 뭔가 시간이 자꾸 복습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분들이 관리를 해줄 때에는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드릴 수는 있어도 방향성을 잡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죠. 그죠? 학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제가 지금 복습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좀처럼 진 적도 없는 것 같고 이만큼 완성하면 되는 건지도 좀 불안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니 여러분들이 실제로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를 이제 놀다가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놀다가 공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인생의 경험과 추억을 쌓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내가 노력을 기울이는 나의 3시간이 가장 효율적인 3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독서실에 예를 들어 제가 관리를 하는 게 지금 독서실 계세요? 제가 지금 밥 먹으러 나왔는데 아까 5시 반에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7시인데 이게 관리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의지도 부족해. 그러면 출결 관리 시스템 독서실이 있어요. 거기 찍고 스스로 반성하고 거기에서 이제 출결 안 되면은 뭐 때릴 것 같아? 몽둥이해가지고 때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요?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우리 학생이 지금 관리 잘 되고 있고 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입니까?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관리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다라는 걸 만들어드리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과목별 멘토입니다. 물론 과목별 이 멘토라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과목별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2사람일 수도 있고 선생님, 교수님과 실제로 어떤 이제 공부하면서 만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과목별로 멘토를 만들어야지 종합적인 멘토 하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자, 관리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지, 이제 뭐 형식적인 관리, 뭐 퇴근 시간이 독서실이 12시에서 12시 반 정도 닫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까지 앉아 있어야지 뭐 전화기를 뺏었다가 이런 거 중요하죠. 전화기가 또 있으면 또 의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전화기가 있어도 보기가 싫어. 왜냐면 오늘 내가 공부한 내용을 마무리를 하고 조금 미흡한 거를 체크해두고 집에 가서 자야지 잠이 올 거 아니겠어요. 자, 과목별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방향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무언가 어떤 그 수험생, 뭐 합격생 조금 나아요. 조금 나은데요. 예, 그런 그분들이 전 과목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 기질과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누군가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그 멘토를 짜서 나름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건 너무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과목별 전문가. 경제학은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고 말만 잘 들으면, 시키는 것만 잘하면
요 삼순환증 갔을 때 지웠어. 중요한 걸. 삼순환증 갔을 때 진짜 재밌다. 1년 만에 이제 붙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겨드리게 만들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전달은 드리지만 안 보낸다고 제가 전화해서 혼내키진 않아요. 전달 드리고 요거 이제 매주 시험 봐요. 매주 시험 봐서 테스트 받고 그 테스트를 받는 과정을 푸시하는 것이지 결과가 안 왔으니까 뭐 문자하고 전화해서 잠깐 사무실 좀 나오세요. 이런 건 없어. 결국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의지라는 거죠. 이런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지금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2차 과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 시간이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그 수험 방향성 제시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과목별로 이제 흥미와 자신감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공부 초반에 예비순환, 그리고 1순환, 이때가 공부 초반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재밌어져요. 여기서 재미를 느끼려면은, 여기서 얼마만큼 내가 딴짓 안 하고 시간을 썼는지, 하루에 6시간을 앉아있는 사람과 3시간을 앉아있는 사람하고 이제 능력을 비교해보면 무조건 6시간 앉아있는 사람이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좀 짧게 앉아있어도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받으시면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법 과목하고 행정학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워 듣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만 이제 인지를 하지 받아본 적 없어요. 저도 뭐 혼나본 적 없어. 행정법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은 몰라요. 원장님도 모르세요. 학원 원장님도 모르시고요. 뭐 학원 담당자분들도 방향성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이분에게는 효율적이다라는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을 준비를 하고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제학이 전력 과목이라고 해서 예비순환의 경제학 이제 지나가요. 한 달 공부하고 지나가는 다른 시간에 하루에 2시간씩 경제학 공부하세요. 예, 그런 관리, 그런 푸시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의 과목, 본인이 지금 진행하는 과목에 충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고요. 우직하게 2번 반복하시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뭐예요? 이제 시험 준비를 하겠다. 목표. 언젠가는 합격? 할머니가 되기 전에 합격? 아니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한 1년 정도 이제 연락이 좀 뜸해서 이제 친구가 갑자기 연락와서 요즘 뭐 하고 살아? 나 저기 시험 하나 준비해서 운이 좋아서 붙었네. 무슨 시험?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 1년 정도? 그래. 축하해. 밥 먹자. 만났는데 5급이야. 이게 진짜 뭔가 희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년 만에 합격하는 거는 자존심 상해서 반납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입니다. 독학도 가능해요. 사실 뭐 대단한 어마어마한 과목까지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부 수준까지 배워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독학하기 위해서 이제 물 좋은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이제 공기가 너무 좋아서 되게 잘 돼요. 한 2, 3일 정도. 그리고 4일 차부터 밥이 먹기 싫어.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은 시내 나왔다 내려가야 돼. 고기 굽고 올라가야 돼요. 산속에 고시원들 있잖아요. 그 밑에 주말에 고깃집이 미어 터진대요. 근데 다 보면은 추리닝 입고 나오셨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재밌어요. 그럼 일주일에 그 한 번이 조금 관대해지면서 이제 일주일에 2번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하산합니다. 하산하는데요. 자, 거기서 이 학원 시스템과 함께 1년 반 동안 치열하게 공부하신 분들하고 산에서 한 5년 공부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요. 안 됩니다. 정보전이에요. 얼마만큼 방향을 잡고 시간을 썼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잖아요. 하루 종일 책을 A부터 Z까지 읽는다? 안 돼요. 시험을 위해서 읽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객관식도 아니고 주관식을 위해서 책을 읽어야지 객관식을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름대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이 나니까 공부가 되는 것 같죠? 지금의 주관식 시험은 지식 테스트이고요. 응용 테스트입니다.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산에 올라가서 할 수는 없어. 또 산에 올라가서 핸드폰도 안 들고 갔어. 언제 접수하는지도 몰라. 이제 내가 이제 끝났으니 하산하면서 이제 시험을 봐야겠다 했는데 어제까지 접수 마감이었어.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는 정보를 내가 어떤 식으로 잘 받아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수험 전반적인 조언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장기전이죠. 마라톤에 비유하는 게 진부할지 몰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고 마지막에 3순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체력을 쏟아 부어야 되겠는데요. 이틀 정도 아프면 일주일이 밀려요. 실제로는 그 나름대로의 스케줄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틀 정도 내가 만약에 진짜 다치는 건 어쩔 수 없어. 어떻게든 메꿔 드려야죠. 근데 툭하면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알아서 하루 공부를 빼고 자, 되게 힘들어요. 바로바로 연결고리가 또 이제 전전날 거하고 이제 전날 거하고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렸다는 전제에서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놓치면은 하나씩 두 개씩 맞물려서 놓치면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웬만한 전공생들이 전 과목에 걸쳐서 한 4년 정도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사실 6개월 만에 다 쏟아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부는 어떻게 버텨도 이제 난이도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3순환 정도만 되면은 진짜 할 게 많습니다. 그때 체력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몸이 힘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꾸준히 해왔던 운동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운동하라고 했더니 매일 저녁에 한 2시간씩 배드민턴을 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매일은 아니었고요. 일주일에 3번 한 3시간씩 배드민턴을 치고 저기 저 산 올라가면 그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거기 가입해가지고 3시간 배드민턴 치고 오세요. 안 됐어. 잘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더라고. 체력만 좋아요. 체력만 좋고요. 시간을 세이브하면서 간단하게 주 한 2, 3회 헬스를 하겠다. 또는 계단을 조금 왔다 갔다 하겠다. 아니면 저기 산에 찍고 저 위에 한 10분이면 올라가요. 가까운 데는요. 위에 이름 써놓고 다음 주에 와서 또 이름 지우고 이런 그 목표를 잡겠다. 아주 간단한 운동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안 되면은 진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한 10분, 20분 정도로 이제 맨몸 운동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스쿼트 좀 하시고 기타 등등 물통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터디에 좀 관심 많으실 수 있어요. 스터디는 초반부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서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단은 스터디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별 멘토들의 조언을 받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스터디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순환 진입자분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게 아주 좋지 않아요? 왜냐면 다 같이 몰라. 다 같이 모르는데 모여서 뭐를 모르는지 이제 마음 편하게 체크하고 돌아오는 스터디는 너무 아까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지도 몰라요. 자, 본격적인 수업 이전에 경제학을 어떤 식으로 이제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을 어떤 식으로 보통 3월부터 본격적인 2차 과목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광대한 2달 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특정 과목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편안하게 교과서를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정말 치열하게 내가 순환별로 이제 순환해서 요청하는 걸 소화하는데 하필이면 이제 지금 그 어학이 지금 부족해. 되게 곤란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사라는 게 있죠. 한국사도 이제 기본으로 따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하시면은 어디서 인강 듣고 이제 공부하시고 하면 이제 금방 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해놓으세요. 특히 이제 국립외교원 분들은 단기간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스널트, 플렉스 이런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도로 지금 맥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본격적인 2차 공부부터는 본격적으로 나는 그거 위주로 하겠다라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놓치고 8월쯤에 있는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서 보겠다. 경험적으로 집중이 잘 안 돼서 그거 놓치면 다음 달에 또 놓치기 쉽고 너무 조급해져서 초년의 흐름을 완전히 깨버리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따라서 이제 한국사 또 어학 기초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더 여력이 있으면은 헌법 조금 보세요. 헌법 조금 지금 준비해 두시면은 이제 행정법 처음으로 법 과목 공부할 때 훨씬 더 잘 귀에 들어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헌법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제 패스페일로 일정 점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셔야 돼요.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하셔야지 60점이면 됩니다. 60점치 공부하시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최소 80, 90점치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여력은 한 지금 정도가 일단인 것 같고요. 나중에는 수업만 들어도 돼. 내가 이제 공부했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조금 시간 빼서 수업만 들어도 다른 과목에 지장을 안 주겠죠.
간단한 수학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뭐 갑자기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예컨대 뭐 종합반, 경제학 종합반 뭐 이런 설명회 하면서 뭐 운영했던 그 특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조금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1월달, 2월달에 내가 무언가 공부할 과목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이냐? 좋습니다. 조금 하고 진행하면 좋은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월부터 올인할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조금만 검색하시면 기본으로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지금 만들어 주세요. 그거 지금 만들어 두셔야지 3월부터 진짜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공부 시간 확보입니다. 뭐 학원에서 제가 뭐 3시간 반 떠들어도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 공부한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시간입니다. 나의 공부 시간을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위한 전략을 짜시는 거 이게 항상 우선시가 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1차 수업 듣고 밥 먹고 오후에 2차 수업 듣고 뭐 저녁에 스터디 2개 잡아가지고 가서 쓸데없이 시간 쓰면은 그날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거랑 이제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것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전달드리면은 정말 제너럴하게 제가 2차 과목의 전반적인 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프라임 버프 학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지금 현재 그 1차, 2차, 3차까지 정말 그 원스톱으로 사실상 이제 한 학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뭐 3차까지 완벽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좀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질의응답 하실 수 있는 조성재 국장님도 이제 굉장히 그 전문가시고요. 이제 과목별로 전문가분들이 또 교수진부터 좀 탄탄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관리를 아까 말씀드린 이 멘토 관리 있잖아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강점을 두고 실제로 좀 기획이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원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좀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경제학은 제가 여러분들 책임지고 일정 점수 이상 이제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뭐 그런 계기를 좀 같이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시간을 조금 이제 1교시가 조금 늦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만큼은 딱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경제학 관련된 부분, 또 2차 관련된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